안녕하세요. 서재철 교사 김민중입니다. 오늘은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인문학은 간단한 글쓰기입니다. 자기 표현하는 글쓰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고차원적인 사고 활동이기 때문에 글쓰기가 인문학의 가장 기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신라를 통일한 문무대왕은 신라를 통일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당나라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 고구려 유민들도 남아있고 백제에도 후백제를 만들고 아직 나라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경지방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으니까 좀 외적의 침입을 좀 막고 안전하게 될 것 같아서 성을 쌓습니다. 백성들도 당연히 이제 외적을 막아야 되니까 성을 열심히 쌓아요. 그걸 열심히 성을 쌓았는데, 그걸 보니까 어느 날 왕이 그 성 쌓은 걸 보니까 아우 좋은 거야. 왕이 성이 되게 멋있고 성이 있으니까 좋더라. 그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국경지방성을 쌓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그거를 좀 마음에 드니까 자기 살고 있는 수도권, 그 수도 경주, 금성 안에도 막 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도 막 방비한다고 성을 쌓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궁궐도 막 성을 쌓아서 막 더 멋있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끊임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좀 약간 부글부글 불만이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 성 쌓는 동안 일한다고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농사를 못 지어서 그 소득은 줄어들고 성 쌓으니까 피곤해서 몸도 다치고 안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을 자꾸 쌓으니까 국력이 쇠퇴하는데 왕이 워낙 절대 권력이고 무서운 사람이라서 그걸 누구도 말을 못해. 신하들이 성 좀 그만 쌓아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은 지금 큰일 났다 고민하고 있는데 왕은 그것도 모르고 신나서 계속 성사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나날이 불만이 커져가고 그런데 이제 의상대사라는 스님이 이 스님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처만 두려워하니까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임금님, 임금의 덕이 하늘에 가다 백성들이 감동을 하면 땅바닥에 금을 긋고 이게 성이다 넘어오지 마라. 그래도 백성들은 지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금이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욕심에만 눈이 멀어 있다면은 아무리 좋은 돌로 아무리 튼튼하게 성을 쌓은들 그걸 성으로 여기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편지를 보고 왕은 당장 성사키를 중지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은 간단한 겁니다. 단순하지만 땅바닥에 금을 긋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대단한 결과물을 내고 엄청나게 잘 쓰고 멋진 성을 쌓아야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바닥에 금을 긋겠다는 마음이 인문학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오늘은 땅바닥에 한번 금을 그어봐야지. 내 마음에 드는 금을. 그것이 더 나아지고 나아지게 되면 그게 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기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가짐을 기본으로 가지고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뭐 좋은 학습지, 뭐 대단한 자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일상의 모든 것이 글이에요. 그런데 내 일상의 모든 것이 글이라고 그냥 내 일상이 다 그대로 글이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뭐 시를 쓰건 수필을 쓰건 생활문을 쓰건 뭐 이야기를 지어서 쓰든 무엇을 쓰든 간에 기본적으로 뭔가를 쓸 수 있겠다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말해서 번쩍님이라고 할게요. 이 번쩍님이 나에게 오는 순간 이게 뭔가 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간단한 걸로 들어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입니다. 맞죠? 아무 문제가 없는 교과서고 1단원이 마침 문학 단원입니다. 그리고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넘기면 딱 첫 번째 나오는 시가 또 두 번째 나오는 시가 36쪽에 있습니다. 이 시가 보이나요? 제목이 등굽은 나무입니다. 김철순 시인이 쓴 등굽은 나무인데 이 시가 진짜로 학생들 수준에도 어른들도 누구나 그래 저것이 번쩍님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가도 잘은 모르지만
그 자기 마음에 뭔가 들어와서 이것이 뭔가 시로 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뭔가 마음을 먹은 그런 계기가 있겠죠. 우리가 그것은 영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말 알잖아요. 그죠? 에디슨이 말했지 않습니까? 천재는 99%의 노력과 1% 영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천재는 1% 거기서 천재가 못 되는 거야. 노력이 아무리 99가 되어도 1이 안 채워지잖아요. 그럼 천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영감이 중요한 건데 번쩍님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원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한번 이해가 되니까 이 시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굽은 나무 김철순 보이죠? 읽어드릴게요. 텅 빈 운동장을 혼자 걸어 나오는데 운동장 가에 있던 나무가 등을 구부리며 말타기 놀이 하잔다. 얼른 올라타라고 등을 내민다. 내가 올라타자 따그닥 따그닥 달린다. 학교 앞 문방구를 지나서 내 거리를 지나서 우리 집을 지나서 달린다. 달리고 또 달린다. 차보다 빠르다. 구름 위를 달린다. 비행기보다 빠르다. 저 밑에 집들이 점점 작게 보인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민아 뭐해? 은찬이가 부르는 소리에 말은 그만 걸음을 뚝 멈춘다. 아깝다. 달나라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재밌죠? 단순하지만 재밌는 시입니다. 좀 긴 것은 그 상상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운동장가에 등급은 나무가 있어요. 다른 나무가 뭐 굽지 않아서 이렇게 일자로 쭉쭉 뻗어 있었겠는데 마침 등급은 나무 하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랬겠죠? 그러면 그 등급은 나무를 보고 나무가 등이 굽었네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뭐 할 게 없지. 아, 짠 나무는 일자로 서 있는데 저 나무는 이렇게 굽어가 자라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 등급은 나무를 보고 저거 말타기다. 저 말이다. 라고 왜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누가 저 등급은 나무 보고 야 저거 말이라 캐라 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나무를 보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야 저거 말 닮았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등급은 나무는 이렇게 굽었으니까 내가 걸터 앉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거기에 한마디로 꽂혀서 야 저거 말 닮았다. 저거 말이라 하면 되겠다. 나무지만 말이라고 하자. 라고 상상이 거기에 갖다 붙은 거지. 그러니까 이 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출발점은 그게 다예요. 그 나무가 있는 걸 보고 나무가 있네. 등이 굽었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될 걸. 왜 그걸 가지고 자 말타기다. 말 닮았다. 내가 말이니까 타야지. 라고 왜 그래 생각했노?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런데 왜 그래 했노 말이야. 그래 했기 때문에 이 시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구슬이 서말라도 껴야 보배입니다. 그냥 등급은 나무를 봤다. 나무가 있네 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누가 거기에 뭘 이야기하나? 그런데 왜 그걸 보고 내가 하필 말타기를 떠올렸노? 그런데 그 말타기를 떠올렸다는 게 얼토당토 않고 야 그건 말도 안 돼. 재미가 없어. 하면 또 작품이 안 되지. 누가 봐도 그래. 등급은 나무는 말 극히 보이겠더라. 말같이 보이겠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맞다. 어떤 사람은 나도 등급은 나무 본 적 있는데 한번 앉아보고 싶더라. 난 앉아본 적도 있다. 이렇게 뭔가 공감이 되는 그런 것을 늘려나갈 수가 있잖아요. 읽는 사람이 맞다. 나도 저런 생각한 적 있는데 하는 그런 공감이 되는 것에서 작품이 출발합니다. 그게 글쓰기예요. 그게 뭐든 시든 뭐든 간에 내가 쓴 것을 생판 모르는 독자가 봤을 때도 맞네. 저 사람 말을 하는 거 지금 나도 저런 생각한 적 있다. 나도 저렇게 비슷한 생각한 적 있는데 저게 나는 저렇게 안 썼는데 이게 글로 써졌네. 가 되면 그게 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작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글을 쓸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무심히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봤더니 이거를 쓰니까 재미가 있고 이걸 읽는 사람도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될 것 같다. 라고 이해해주면 그게 공감의 코드가 되어서 뭐 감동이 되건 재미가 되건 독자와 내가 교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글쓰기는 독자를 상정한 거니까 내 글쓰기가 이제 최소한 몇몇의 독자 정도는 확보가 되겠죠. 이겁니다. 그냥 둥그은 나무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 나무가 휘었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무가 휘었어. 왜 휘었지? 라고 한번 고민해 본다든지 나무가 휘었다. 저 뭐 닮았지? 고민해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무가 휘었네. 등이 굽었네. 저 닮은 게 뭐가 있지? 야, 저거 딴 거 같은데. 내가 봤는 거 같은데. 저 말 안 닮았나? 이런 내 머릿속에 생각이 꼬리를 끌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그래, 저거 말 같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거 말 같다고 느낄 것 같아. 하지만 저 등급은 나무를 말로 쓴 사람은 없잖아. 맞죠?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것을 보여드린 거고 꼭 이런 건 아닌데 이것이 학생들의 글쓰기의 기본이 될 수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도 많이 있는데 교과서에 마침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울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예요. 맞네. 나도 등급을 나와보고 뭔가 말 같다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저걸 안 썼잖아. 근데 사람은 썼잖아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이게 바로 콜럼버스의 달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달걀 깨서 서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런데 왜 네가 먼저 안 했노? 내가 먼저 했잖아. 네. 인문학은 단순한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땅바닥에 금을 긋는 마음이라는 거. 정말 단순한 시도, 대단하다는 거 아닌 거. 두 번째, 뭔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안 지나가고, 야, 저거 뭔가 좀, 뭐 같지 않아? 라고 한번 고민해 보는 거. 그래서 그거를, 야, 맞다. 이거 다른 사람도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라는 공감을 한번 찾아내 보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지만, 우리가 이것을, 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고, 내가 실천하면 콜럼버스 달걀이고, 안 하면 아닌 거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전 하고 있거든요. 그 하고 있다는 그 과정, 하고 있다는 마음가짐, 그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